이 탄핵 선고가 지연되면서 이런 5대3 5대3 기각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사설들도 이 지연된 현재 탄핵 선고가 지연되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탄핵 선고가 지연되면서 여야도 지금 극한 충돌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그 보수 언론들 같은 경우는 양비론 입장에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어떤 줄탄핵도 비판하지만 헌재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거 이런 걸 다 싸잡아서 이렇게 양비론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 한겨레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마은혁 재판관 빨리 임명해야 되고 헌재에서 탄핵을 신속하게 촉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논조들을 봤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어, 오늘 재밌는 부분이 하나 나왔는데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가 하루 한 차례 그리고 1시간 이내로 짧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평의 시간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평의 시간이 짧아진다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뭐 현재 평의 시간이 짧아진다. 이 부분이 이견 때문에 짧아지는 것 같다. 서로 이미 갈 길 가자. 뭐 이런 이견 때문에 짧아진다.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쟁점들이 이제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 결정문은 이미 이제 서로 결론은 났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결정문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각자의 어떤 의견들을 결정문에 반영하는 거. 예. 지금 이제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이 평의가 짧아진다는 것들은 조율이 사실상 그런 내용들이 거의 다 정리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선고가 임박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네. 그리고 이제 법조계에서는 대부분 법조계 대부분이 이게 중론인데요.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전까지 선고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만약에 4월 18일을 넘어서 이런 한쪽 보수 쪽에서는 아니 그 진보 쪽에서 나오는 게 이 그 뭐랄까요 넘겨서 윤석열 직무 복귀를 꿈꾸기 위해서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이것도 하나의 음모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헌재 재판관들이 저는 넘기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걸 지금까지 변론을 11차례 변론을 하고 한 달 이상 평의를 하고 해왔는데 4월 18일이라는 거는 이미 정해진 예정된 퇴임일 아닙니까?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이때까지 지금까지 논의해놓고 이 두 분이 퇴임하는 때까지 결론 없이 퇴임해버린다? 이거 헌재 문 닫을 일이죠. 나머지 재판관 6인만 남겨놓고 퇴임해버린다? 문 닫을 일입니다. 그래서 4월 18일 전에는 저는 분명하게 선고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법조계에서 당연히 4월 18일 전까지 선고를 할 것이라 이 전망이 지배적인 거죠. 이게 상식에 근거한 거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초 선고일을 발표해서 4월 3, 4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선고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 늦어도 다음 주에는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법조계 시각들이고요. 대부분의 상식에 근거한 판단을 한다면 그런 어떤 시각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까요? 이제 사설 분석인데 그 전에 이제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이 뇌피셜에 근거해 가지고 여야 정치권이 좀 격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그렇죠. 박찬대 원내대표 다음 달 1일까지 1일이죠. 그러니까 어제 얘기니까 다음 달 1일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중대 결심이라는 거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압박이라고 저는 봅니다. 재탄핵을 하겠다라는 어떤 취지의 발언인데 이게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헌재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내각 총 탄핵을 하겠다, 전원 탄핵하겠다 이런 성명도 내고 그랬는데 이것들이 어떤 하나의 성명적 차원의 압박이지 실제 총탄핵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어떤 행정부의 기능 마비를 초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한덕수 권한 대행에게 이런 위헌 상태를 지속시키지 말 것을 촉구하는 어떤 행위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나왔더니 그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 그리고 그 아까 내각 총사퇴 이런 언급을 했던 뉴스공장의 김우준 씨 그리고 이재명 대표 등을 갖다가 내란죄로 고발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굉장히 극한으로 치닫고 있거든요. 이게 전부 사실은 말 대 말 싸움이지만 이렇게 극한 충돌로 되는 데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지연되면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이런 걸 감안해서라도 하루빨리 시급하게 선고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4월 18일을 넘어간다 그러면 사실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일 수 있다. 헌재가 정말 이 점을 감안해야 된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말 내일은 이제 그 앞에 말씀드렸지만 내일 국무회의 간담회가 있다고 하는데 내일쯤에는 침묵 말고 입장이라도 밝혀줘야 된다. 마은혁 재판관을 반드시 임명을 해야 되는 거고 설령 임명하지 않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침묵으로 그냥 있을 게 아니라 어떤 입장을 가진지 밝혀줘야 된다. 그래야 민주당에서도 어떤 거기에 맞선 어떤 대응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다음 일단은 아까 했었는데 논조 한번 볼까요? 중앙일보하고 지금 한국일보 한번 논조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중앙일보나 한국일보는 주로 양비론 쪽 입장인데요. 중앙일보 여야 정치권이 자칫 갈등을 부추기다가 현재 선고가 임박할수록 인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집회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이라도 빚어질 경우 이런 정치권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면서도 정부도 정치적 고려나 계산을 떠나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 정부가 납득할 만한 성의를 보이라고 한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어떤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빨리 임명해라. 위헌 상태로 놔두지 말고 빨리 임명해라. 이게 이제 중앙일보의 논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일보도 여기에 대해서 비슷한 논조인데요. 헌재에서 공직자 탄핵안 9건을 연달아 기각당하고도 반성이 없다. 이건 민주당을 향한 어떤 비판인 거고요. 그래서 수권정당 모습과 거리가 멀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근본적 책임은 마 후보자 임명을 회피한 한덕수 권한대행에 있다. 그래서 정치적 거리하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치소를 기준으로 결단해라. 이런 양비론 쪽에서 지금 한국일보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한겨레 신문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있죠. 헌재에 대해서는 헌법과 양심에 따라 헌법소호 직분을 다하는 헌법재판관이라면 필연적으로 도달할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다. 뭐가요? 윤석열 파면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만에 하나 정치적 개인적 이해관계에 매몰돼 다른 선택을 한다면 헌법의 명령을 배반하고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행위가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헌재 분명하게 헌재가 망국적 헌정 위기를 초래하지 않도록 헌재가 분명하게 상황 인식을 하고 빨리 탄핵 심판 선고를 해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양비론이 아니라 지금은 이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될 팀다. 헌재는 윤석열 파면을 분명하게 지금 신속하게 선고하는 것만이 헌정 질서를 지키는 일이다.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하고 그래서 빨리 탄핵 심판 선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사설에서 한겨레하고 경향이 다룬 사설인데요. 사설 속에 나온 건데 고환율로 이 경제는 힘든데 환율 상승 쪽에 베팅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한때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았던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최상목 장관이 작년 그 재산 신고 내역들을 보니까 작년에 미 국채에다가 1억 9,700여만 원을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이 미국 국채를 사려고 하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하고 또 반대로 팔 때는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 갭이 커질수록 최상목이 국채 투자한 어떤 최상목의 어떤 경제적 이익은 커진다는 거죠. 근데 오늘 또 환율이 지금 1,470원대입니다. 네, 무지하게 올랐습니다. 이런 고환율로 고통받고 있는데 기획재정부 장관 이런 분은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해서 이 환율 상승이 되면 자기의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상품에다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 지금 시점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시점이 비상계엄 전후였다. 비상계엄 직전이었다. 그렇다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도 비상계엄에 대해서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의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비상계엄 이후였다 그러면 그런 혼란 시기를 틈타 가지고 당연히 비상계엄을 하면 환율이 뛸 걸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계엄 상황이 되면 고환율이 지속이 되겠죠. 이런 어떤 그 경제 혼란을 틈타 가지고 이렇게 하익을 추구했다 그러면 국민 배신 행위나 다름없다. 한겨레나 경향신문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파렴치한 행위다. 결국은 한덕수 대통령 한때 권한대행이었죠. 최상목 권한대행. 지금 권한대행 시절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가지고 위헌 상태에서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일도 남아 있지만 이 국채 투자 미국 국채 투자하는 데 대해서 사퇴하고 수사와 이게 감사를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관계 분명히 기획재정부 장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다. 이건 어떤 그 공직자로서 윤리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형사적 책임 문제까지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런 어떤 그 사람 국가의 어떤 녹을 먹고 그리고 그런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어떤 환율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고환율 경제는 힘든데 환율 상승에다 베팅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그 강요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죠. 즉각 사퇴하는 게 맞다. 예.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들이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보면은 과거에 박근혜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그 미르 스포츠단과 K 스포츠재단 이때도 이 재단을 설립해서 이 돈을 기업들에서 돈을 강제 모금하는 과정에서 그때 금융비서관을 했던 게 최상목 지금 기재부 장관입니다. 그때 최상목 금융비서관이 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모금 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참고인 조사만 받고 빠져나갔어요. 예, 아마도 저는 이제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시 특검팀장이 서울법대 출신이고 최상목
기재부 장관도 서울법대 출신인데 그런 건 연이 작용을 해서 봐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비켜나가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윤석열 정권의 인수위에서 활동을 했고 대통령실에 있다가 지금 기재부 장관으로 갔는데요. 윤석열이 상모가라고 부른다고 보면 최상목 또 어떤 윤석열 어떤 괴물 윤석열 정권을 떠받치는 어떤 부역자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과거에 그렇게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행태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최상목 이번만큼은 유연 상태를 방기한 그런 어떤 책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형사적 책임도 물어야 하고 우리 고환율로 힘든 상황에서 그런 미국 국채에다 자기 이속 차리자고 미국 국채에 2억 원씩이나 투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